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3회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 기출풀이 2번 12번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12번 밑줄 그은 왕이 실시한 정책. 지문을 보겠습니다.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윤종이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며 즉시 변발을 풀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려원 간섭기에 반원 정책을 편 공민왕이 실시한 정책이죠. 여기서 우리가 공민왕이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주자감이 설치되었다. 주자감을 세웠다. 주자감은 발해의 국립대학입니다. 2번 왕권당을 설치하였다. 왕권당은 고려 충선왕 원나라 연경에 세운 독서당이죠. 3번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소격서 폐지는 조선의 중종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문제의 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각 보기에 주어진 이 문제들이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기 이것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단순히 풀이와 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기가 왜 틀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익히시는 것이 우리가 기출문제를 학습하는데 그리고 시험을 또 새로 보시는 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독서 3품과를 실시하였다. 독서 3품과는 신라 원성왕의 일입니다. 자, 정동해석 이문서를 폐지하였다.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한 것은 바로 고려의 공민왕 때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명왕의 일은 신이함으로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따라서 시로 남겨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이규보라는 분이 고구려 동명왕에 관한 장편 서사시인 동명왕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명왕편은 각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1번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동명왕편은 5원 장편 282구 운문체의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체의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고구려의 계승의식이 반영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계승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4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가 기록되었다. 이것은 일련의 삼국유사입니다. 보기 5번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족의 계보가 수록되었다. 계보가 수록된 것은 일련의 삼국유사라는 거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14번 네, 이 탑의 복원은 국내 문화재 보존 복원 사업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 탑의 복원 과정은 다음과 같다. 쭉 연도를 살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은 1348년 개성 부소산 사찰에 건립되어 탑이고 일본으로 밀반출되어서 베델 반환운동으로 전개하여 1918년 반환되어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실내에 전시되어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자, 여기 아름다운 탑들이 5개가 보기로 나와져 있습니다. 각 탑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1번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때 만들어진 것이며 2번 불국사 다보탑이죠.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던 것이고 3번은 영광탑으로서 발해 때 세워진 5층 전탑입니다. 자, 4번은 월정사 8갑 9층 석탑,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죠. 5번, 네,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 때 만들어졌으며 몽골의 영향으로 받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그림이 좀 보기가 여러분이 실물 그동안에 보았던 거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파워포인트에 옮겨오면서 가로로 맞추다 보니까 좀 옆으로 퍼져 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실제는 가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림에 조금 약간의 혼동이 계셨더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륜등이 청하기를 정몽주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더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요 정도전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더라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겠습니까? 예, 이 글을 봐서 우리는 누군지 짐작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글은 정종실록에 나오는 정몽주의 난과 정도전의 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 이방원에 대한 실시한 정책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사병을 혁파하였다. 예, 사병을 혁파한 것은 태종 이방원이 한 것이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보기도 살펴볼까요? 칠정산을 간행하였다. 칠정산은 세종 때 된 것입니다. 홍관을 설치하였다. 홍문관 성종이죠. 자, 그 다음에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세조입니다.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예, 경국대전은 성종 때 반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 세종실록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동지띠 105일 그리고 금화도감 낭청이 관원을 거느리고 마을 순찰 지방에선 고을 수령들이 동리의 정장으로 하여금 순찰케 하였다. 이것은 세종실록에서 동지뒤 105일째 되는 날로 하루 전날을 취수일이라 하는 우리 고유의 세시 풍속인 한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한식날 우리가 많이 하는 그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부럼을 깨고 오곡밥을 지어 먹었다. 예, 정월 대보름 때 우리가 하는 미풍양속이죠. 팥죽을 쓰어 부엌과 대문짝 기둥에 붙였다. 예, 동지 때 우리가 했던 풍속입니다.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묘를 찾아 돌보았다. 예, 그렇습니다. 한식 때 우리가 조상의 묘를 찾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보기 문제를 보면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뛰게 하였다. 단오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귀발기술이라 하여 데우지 않은 술을 나눠 마셨다. 예, 정월 대보름 때 하는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덕응이 자백하기를 평소 대운 소윤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는데 그들과 함께 모반을 꾸미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다. 계속 추궁하자 그는 유님이 제게 이르되 경원대군의 왕위에 올라 윤원로가 권력을 찾게 되면 자신의 집안은 멸족될 것이니 봉성군을 옹립하자고 하였습니다 하고 실토하였습니다. 반역에 대한 사건이었죠. 자, 이것은
그 1545년 그 윤인 일파 대윤을 숙청하면서 살인이 크게 화를 입은 을사사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손의 사초가 발단이었다? 이것은 무오사화입니다. 2번 이훈 삭제에 반발하여 발생하였다? 이것은 기묘사화입니다. 3번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 이것은 을사사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 문제의 지문에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보기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폐비윤씨의 사건,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갑자사화입니다. 그리고 5번 동인과 서인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이조 전랑의 자리 문제입니다. 선조 때 발생된 것입니다. 이 보기의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 하여야 되신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 같습니다. 자, 그림이 좀 커서 조금 화면이 좀 잘립니다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조화롭게 구현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평대군의 발문과 시문 이외에 당시 문사들의 찬시가 실려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원본은 지금 일본의 델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 보기에서 옳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옳은 답을 찾아보기 전에 한국의 유명한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 예, 1번. 인왕제색도 조선 후기 진경산수합니다. 정선이 그린 것입니다. 2번. 영통골 입구도라에서 조선 후기의 광세황이 그린 최초의 서양식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입니다. 자, 3번은 매화초옥도 조선 전기에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4번 산수화 조선 후기의 김홍도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나머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화면이 잘려서 죄송합니다. 5번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류도원도 조선 전기에 안평대군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처음 무엇을 정할 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약문을 보여줍니다. 이유문과 정 바르게 하고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 약계에 참여시키고 이들을 서원에 모아놓고 약법을 정한 다음 도약정, 부약정 및 직월사화를 선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성리학적 도덕윤리를 강조하면서 지방에 유력한 사람이 약정에 임명되고 이러한 그 직책을 만들고 일반 농민들은 자동적으로 포함된 자치조직인 향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고르니 하나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에 철폐되었다. 맞죠? 그 서원은 흥선대원군의 폐해 때문에 철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지방사족이 주로 직임을 맡았다. 지방사족이 주로 직임 맡은 건 향학에 대한 것입니다. 3번 향촌사림을 결집시키는 역할, 향촌사림을 결집시키는 역할은 향학입니다. 4번 4대 덕목을 바탕으로 규약을 제정하였다. 네, 이것도 향학이죠. 그 다음에 주민통제와 교화의 수단으로 되었다. 네, 이것도 향학입니다. 자, 그래서 그 홍선대원군의 아주 대표적인 정책 서원철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 향학에 대한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릇 경성에 거주해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시산을 막론하고 과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무엇이죠? 예, 이것은 고려말 공양왕
3년에 실시한 과정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정법은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은 조금 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촌주위답을 지급하였다. 촌주위답을 지급한 건 신라 때, 이제 신라 때 행해진 정책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었다.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준 것은 고려 전시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품과 관품을 고려하여 지급하였다. 네, 고려의 시정 전시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수조권자에게 분급하였다. 네, 조선시대 때 관수 강급제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오르는 것은 명예사신이 배에 오르자 우리 사신이 더 배에 올랐다. 일본 이에 앞서 사카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나라 잡혀온 사람이 다투어 찾아왔다. 외장들도 말하기를 화친이 이루어지면 사친과 함께 포로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화친이 성사되지 못해 다시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옥노아 우는 포로들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일본 왕한 일기에 나타나는 글입니다. 상당히 슬픈 우리의 그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골라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한 지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선조 29년에 문신 황신이 명나라 책봉사인 심유경과 양방향을 따라 일본의 그 전란에 관련된 사신으로 사행일기의 일부분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에 관한 이제 문제니까 보시면 이정무가 대마도를 정벌한 것은 세종 1년 때 일로서 이거와는 관계가 없고요. 별처가 강화도에서 항전하였다. 뭐 고려시대 때 내용이니 그것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삼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예, 중종 때 일으킨 것으로 징종 때 일어난 일이죠. 북경 일대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네, 고려 때 덕종 2년에 장성이 축조되었죠. 명랑해전에서 이순신이 승리를 거두었다. 예, 그렇죠. 이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을 실시했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조선 후기 박람으로 인한 농민 부담의 증가로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한 제도인 대동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동법은 꼭 각 회마다 출제되는 고급에서 출제되는 문제이니 다시 한번 일기를 통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주었다. 균역법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결작을 부과한 것은 균역법이죠. 자, 3번 공납의 기준을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 그렇습니다. 대동법이죠. 공납의 기준을 토지 결수로 바꾼 대동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 4번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했다. 전분 6등법입니다. 그 다음에 풍림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부과하였다. 네, 연분 9등급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기로 되어 있는 문제는 계속 그 문제에 대한 출제의 빈도가 높으므로 각각 어느 시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23번. 밑줄 그은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료 지문을 보면은 승정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갑오개혁 이후에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네,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기록한 것으로 갑오개혁위원회 갑오개혁 이후에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 승성원일기, 국내본일기,
비서감 일기, 비서원 일기, 규장각 일기 등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국권 침탈 때까지 계속 작성된 승정원 일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은 인조 때부터 기록에 남아 있음, 임진왜란 때 사실 소실되었습니다. 2번, 국왕과 신료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기나 사초 등을 토대로 기술되었다. 예, 조선 왕조 실록에 그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 있겠습니다. 왜, 나머지 문제도 한번 찾아보면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등재되었죠. 그리고 업무 관련 내용이 일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일지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번, 4번, 5번, 즉 3번은 시정기나 사초 등을 토대로 기술을 작성한 그것은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의 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은 왕씨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판매하는 물품은 시기에 따라 8가지였으며 19세기 중엽에 간행된 육전 조례에는 육전이니까 입전, 면주전, 백목전, 지전, 점포전, 포전, 어물전으로 내외 어물전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것이니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해상공국 설립을 요구하였다. 부보상이 했죠. 2번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였다. 네, 시전상인이 요구한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보기 문제도 저희가 찾아보면은 외관을 중심으로 무역, 이거는 외관교시와 후시, 내상 한 것이고 전국의 송방이라는 지점, 송상입니다. 책문후시에서 대청무역을 주도했다. 네, 만상이죠.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포에서 옳게 말한 것입니다. 권례에 보관하던 기름 먹힌 장막을 허적에 다 가져갔음을 듣고 임금이 노하여 권례에 쓰는 장막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 명에도 못하던 짓이다. 자, 이것을 연려실기술에 나온 문제인데, 연려실기술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것은 그 숙정 때 송시열의 처벌 문제로 남인이 청남, 탕남으로 분열이 됩니다. 허적은 탕남의 영수가 되어 청남을 밀어내었죠. 그래서 1680년 유학사건으로 숙정의 노여움을 이제 샀는데 허적이 서자견의 모욕사건에 말려들어 사사됩니다. 이 허적의 유학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자, 허적의 유학사건은 이 연표에서 보면은 그 숙종이 즉위한 숙종 때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숙종과 영조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